계속해서 이번 시간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 좀 해결해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상가, 송파구 방이동에 46-1번지 상가 분양을 받을까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방이동에 상가를 보셨는데 지금 다 지어진 상가인가요? 아니,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네, 내년에 준공을 좀 앞두고 있는 이 선 분양 상가를 분양받아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방이동에 있는 상가 아까 집원 말씀해 주셨는데, 네. 1층입니까? 2층이나 3층입니까? 2층입니다. 2층? 예. 예. 주신 그 집원 보니까요. 예. 몽촌토성역 8호선, 네. 몽촌토성역 바로 인근이네요. 그 다음에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연장 개통된, 예? 네. 9호선 한섬 백제역하고도 그래 멀지 않은 거리에 있네요. 예, 그리고 이쪽이 그 숙박시설이 많은 지역인데, 예, 숙박시설이 지금 하나씩 없어지면서 이런 업무시설이나 주거시설이 지금 대체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2층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 상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층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적정 면적인지. 왜냐면은 2층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즉 1층 같은 경우는 실평수가 8평, 9평도 두를 수 있는 업종이 많지만은 2층이나 3층은 너무 과소 면적이다 보면은 두를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단 말이죠. 지금 받을 그 호수가 면적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실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12평입니다. 12평이요? 네. 예, 12평이면은, 두를 수 있는 업종이 좀 제한이 돼 있겠네요. 결국은 뭐냐면 옆 호수랑 같이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좀 가소 면적이라고 좀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적정 면적 측면에서 12평은 조금 적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순수한 상가 입장에서 왜 12평에 2층, 3층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의원이나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잘한다면 미용실이라든지 미용실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하겠죠. 뭐 미용실이나 네일샵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일반 식당이라든지 이런 건 좀 면적이 적겠죠.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적겠죠. 그래서 조금 면적에서 조금 이게 뭐랄까요, 좀 세모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상가 투자를 할 때는 수익률이죠. 예.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 수익률 몇 %를 기대하세요? 그래도 뭐 5%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예. 그러면 우리 요구되는 요구 수익률이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는 5%를 말씀하셨어요. 예. 5%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증금을 갖다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월세가 한 110만 원 정도. 예. 분양가가 혹시 3억을 넘습니까? 3억 아래입니까? 3억 아래입니다. 뭐 2억 9천입니다. 2억 9천이요? 예. 그러면은 혹시 월세가 2천에 110 정도 나와주면은 임대 수익률이 5%가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1000에 120을 예상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000에 120이요? 예. 1000에 120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면은 임대 수익률은 5%를 만족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대 수익률을 갖다 1000에 과연 그런데 문제는 1000에 120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스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쪽에서 1000에 120 정도는 충분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다면 일단 믿어봅시다. 믿어보는데 그래서 5%를 만족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층, 3층에 실평수 12평에 둘 수 있는 업종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공실 없이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2층 상가 투자를 하실 때는 적정 면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임대 수익률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뭐 임대 수익률은 뭐 1000에 120 정도라면은
5%는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좋습니다만은 저는 1000에 120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둘 수는 있는 업종에 좀 이게 제한이 있다는 게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단 신중하게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예. 네, 아직 분양받기 전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전용 면적이 1층이 아닌 2층이기 때문에 좀 적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수익률뿐만 아니라 공실률까지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그 수익률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아래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그 세종시 금남면 두만리 네. 130-2번지, 3번지 2층 단독주택인데요. 네. 이게 향후 전망하고 혹시 언제쯤 매도하면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세종시의 단독주택 지금 거주도 이곳에서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한 3-4년 전부터는 월세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택은 이거 하나 가지고 계시고요? 네, 부모님 주택인데 네. 지금 주택은 이거 하나요. 알겠습니다. 자, 세종시 금남면 두만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2층짜리를 언제쯤 매도하면 될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부모님께서 그걸 언제 정도 이게 매수를 하셔서 쭉 가지고 계십니까?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년 정도요? 네. 왜냐면 최근에 세종시 주변에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아마 세종시 네. 주변에 집가 상승률이 최근에 가장 가팔랐던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신 지번을 가지고 지적 편집도를 한번 봤더만요. 네. 봤더만은 첫 번째 자연 취락지구 지금 남세종 IC 남세종 톨게이트 인근에 있네요. 네, 맞아요. 예, 일단 첫 번째가 집단 취락지구예요. 네. 예, 집단 취락지구는 마음대로 이렇게 개발이 잘 안 되는 그런 제약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색깔을 보면은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네, 주변이. 예, 네네. 예, 그린벨트예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제약 요건이 또 있는 게요. 얘가 그린벨트이면서도 제가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왜냐면 이쪽에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즉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의 땅값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7, 8년 전에 얼마를 주고 사셨는지는 몰라도 네.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네.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전체 대지 면적이? 저게 대지하고 답하고 집 안에 조금 같이 있거든요. 예. 2번지가 대지고 3번지가 답이거든요. 예. 그래서 토탈 198평이요. 약 한 200평 가까이 되네요. 네네네. 예. 그리고 저는 7, 8년 전 이게 됐다고 그런다면요. 네. 저는 매도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로 도로나 이런 쪽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 톨게이트 인근이지만은 삥 돌아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집단 취락지구에다가 그린벨트에다가 토지거래 허가고요. 각종 제약 요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동안에는 세종시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은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제약 요건을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시지가는 뭐 평당 90만 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매도, 왜냐면은 지금 거기서 실거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매도를 하셔서 오히려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투자처로 옮겨 타셔서 그러면서 이런 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황금성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좀 황금성도 있고 차익 실현이 좀 가능한 좀 더 확률 높은 쪽으로 바꿔 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님, 예. 저희가 거기가 이제 그 앞 도로, 큰 도로가 예. 그 자전거 도로인데 그쪽으로 지하철이 생긴다라는 말이 지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거 하나 망설이고 있고 거기가 대전하고 이제 만약에 네. 이제 언급되고 있다면은요 앞으로도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기간 대비 어떤 실익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대전하고 경계에 딱 있는 세종시인데요. 예. 그 바로 대전에 있는 경계에 있는 안산이라는 데가 예. 첨단 산업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거든요. 거기서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가 바로 경계라서 바로 얼마 예. 안 돼요. 그래서 그 산업도시까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네네. 오히려 수용당하면 좋지 않는 거고요. 네. 예. 왜냐하면 이러한 제약 요건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도하고 황금성이 어느 정도 있고 차익 실현이 더 가능한 그렇게 확률 높은 상품으로 바꿔 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금방 말씀하신 뭐 산업단지라든지 뭐 교통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일단 저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가장 취약한 게 황금성이에요. 내가 살 때는 살 수 있지만은 팔기가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 요건이 저는 3개가 겹쳐 있다는 것은 추가 상승하기가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저는 낮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전화 주신 시청자님한테 좀 더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예, 이해하십시오. 네네네. 예.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 개발 호재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쭉 더 오래 가져가시는 것 같지만 내가 투자하는 기간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생각을 꼭 해보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더 좋은 수익률 낼 수 있는 곳으로 갈아타는 것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방송 시간 통해서도 도움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제가 1월 말쯤에 여윳돈이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남편 직장이 성남 중원구 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성남 구시가지나 아니면 서울 쪽에 그 수익형 상품을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물건으로 어느 지역을 좀 선택해야 될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TV 시청하고 계시면 소리는 무음으로 하고 저희 전화통화로 말씀 이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성남 중원에 이제 직장이 그쪽이셔서 남편분 직장이 그쪽이셔서 거주지가 아닌 수익형으로 좀 보신다는 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성남 구시가지나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자, 대표님의 도움 받아봐야겠네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수익형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 수익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차익형은 내가 얼마에 샀다가 얼마에 차익을 남기고 파는 거고요. 네네. 그럼 성남 구도심에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그렇게 적합한 지역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오히려 차익형으로 접근해야 될 지역이 성남 구도심이거든요. 아, 그 재개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남에는 구도심 재개발 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월세나 이렇게 임대 수익을 누리시면서 동시에 플러스적으로 차익을 누리신다면은 성남 구도심은 그렇게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 네. 내가 지금 당장 월세가 필요 없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 주고 뭘 샀는데 나중에 팔 때 차익을 1억을 남긴다든지 2억을 남긴다. 그런 개념이라면 성남 구도심의 재개발 지역을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예,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해주신
차익형으로 좀 더 알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보니까 그리고 전화 주신 목소리가 그렇게 뭐 연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요. 네네. 예, 오히려 차익형 쪽에 관심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성남 구도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8호선이 쭉 지나가잖아요. 8호선. 네. 예, 8호선이 지나가는데 단대 오거리에서부터 신흥역, 그다음에 수진역, 그다음에 이제 모란역으로 쭉 이어진단 말이죠. 네. 이 주변에 있는 재개발 지역인데 예, 좀 진행이 빠른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한번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흥역 인근에 가면은 지금 곧 이주가 시작되는 지역이 있고 조금 늦은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흥역 쪽은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주택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에요. 이게 그 재개발 추진 방식입니다. 네. 예,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아요. 그리고 층수도 높아요. 그리고 사업성도 좋아요. 그래서 신흥역 인근에 있는 도안 중1구역이라든지 중1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수진역 쪽에 있는 쪽에 예, 이쪽은 좀 진행이 좀 늦은 구역도 있어요. 즉 예산이 진행이 좀 빠른 데는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 있겠죠. 네. 예, 진행이 이제 조합 설립 전 단계다 하면은 좀 프리미엄이 적게 붙어 있겠죠. 예, 그래서 좀 진행이 느린 곳은 한 1억 5천이면은 대출 없이 전세 끼고 가능하고요. 예, 진행이 좀 빠른 곳은 한 2억 정도 좀 필요하다면은 추가 대출도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진행을 빠른 곳을 택할 건지 그건 좀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이게 의사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신흥역 인근과 수진역 인근에서 직접 그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재개발 투자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그러면서 반드시 구역별 장단점을 먼저 소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서 특히 어떤 소개를 받아야 되냐면요. 이 추진하다가 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왜냐하면은 성남 구도심 재개발이 그동안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LH 쪽에서나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LH가 지원을 주고 이게 특혜를 받는 구역이라면은 그래도 좀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역별 장단점을 반드시 브리핑을 받으시고 내 예산과 그다음에 그 완공 시기 이런 거 따져가지고 이게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 구도심에서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투자하기는 좀 마땅한 지역은 아니라는 거고요. 만약에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를 원하신다면은 성남 구도심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 쪽으로 나오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서울 쪽에서 이렇게 빌라 같은 좀 도심 이렇습니다. 빌라 같은 서울 쪽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정도 된다면요. 강남권이나 도심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라든지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충분히 임대 수익도 가능하고 부가적으로 차익 실현도 가능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